1901년 강원도 양구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던 김한회와 김조희 부부가 이틀 간격으로 살해된 채 발견된 건데요. 수사 결과 아내 김조희가 남편 김한회를 살해했고 이를 난 김조희의 친정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친딸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에 군수 김영규는 친정어머니를 직접 불러 자기 손으로 친딸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했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답하기를 모녀간의 인정이 비록 소중하오나 남편을 죽였다면 강상을 범한 죄이니 살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듯해 제 스스로 독단한 겁니다. 이에 김영규는 사건의 정황이 명백하고 범인의 자백을 근거로 조사를 종결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불효죄가 부모에 대한 모든 불효 행위를 포괄했다면 강상죄는 악질적인 폐륜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가정폭력, 과연 조선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의 주제는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간의 싸움과 갈등이겠죠. 오늘은 부부 문제로 야기된 가정폭력과 이로 인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시대에도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하죠.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뭐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이 유교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이제 가부간의 질서 뭐 예, 이런 잘 것들이 잡힐 굉장히 수가 그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났지만 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구타하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어허. 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양반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서 그 아내가 뭐 정실 부인이나 혹은 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구타를 많이 했었고요. 어허.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도 있었는데 네. 어떤 그 박저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박저생이 이제 이렇게 상중에 예. 부친 상중에도 여종을 가까이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여종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허.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쇠몽둥이로 아이고. 때려가지고 그 오히려 이제 그 아내가 재상의 부인이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재상의 부인이었던 이 아내가 소송을 걸어서 남편을 갖다가 유배 보내게 하고 어허. 또 아내가 남편을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또 유배를 가는 뭐 이런 아내는 일들, 또 아내도 소송권죄로? 같이, 예, 아하.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때도 역시 예. 부부간의 폭행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각했네요. 네, 네. 심용환 작가님이 좀 전에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사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그 아내를 또 친정 어머니가 살해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먼저 네. 그 사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강원도 양구군에서 190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이긴 하지만 또 1901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 그렇게 아하. 또 오래된 얘기는 아닌 그러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0세기로 들어와서 일어난 들어와서 사건이네요. 그렇죠. 예. 나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예. 11월 8일에 김아매가 목 졸려서 죽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며칠 있다가 그의 아내였었던 김조희가 또 죽게 됩니다. 어허. 두 명이 죽었던 사건이면 그 사건에 따라서 뭐 신고가 들어온다라든지 네. 혹은 상황에 따라서 뭐 부검을 한다라든지 예.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도 진행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사건의 이제 배경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과 다툼이 심했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겁니다. 어허. 근데 죽였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됐는데 예. 분노를 해서 차마 자기가 자기 손으로 며느리를 죽이긴 뭐하고 아하. 그래서 이 사실을 친정에 통보를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친정 측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딸을 다시 데려와서 네. 이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만 친정 엄마가 자기 딸을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네네. 그래서 집안 망신시켰다.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두 가지 원칙이 섞여 있는 건데 네. 한쪽에서는 어찌됐건 조선 사회 때도 소위 예전에 우리가 뭐 결투 이런 거 있듯이 복수의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사적으로 내가 당한 원한을 보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며느리 일이고 이 며느리가 불효했다라는 것은 자네 집안에서 알 거 아니야라고 아하. 얘기하니까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강상의 도를 깼으니까 어허. 내가 내 딸이지만 네. 내 딸년의 목숨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허허. 하는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아니 김준혁 교수님 그런데 사실 강상죄란 건 제가 저 역사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근데 예,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범죄 전문가인데 제가 예. 강상죄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강상죄라고 하는 것은 예. 강상, 예. 이게 삼강과 오상을 어긴 죄다. 아, 삼강과 오상. 그러니까 삼강과 오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강오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얘기하죠. 않습니까? 그 삼강오륜이라는 게 사실은 삼강오상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배우자를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거나 네. 관노가 관장, 자기 윗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 특히나 이제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강상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죄는 역모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역모를 한 것과 네. 아내가 남편을 죽인 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나 아하. 노비가 자기의 주인을 죽인 거나 똑같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죄들은 상당수가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유배를 보내는데 요즘으로 치게 되면 무기징역 같은 형식으로다가 네. 이제 죽는 날까지 유배를 보내서 아하. 살게 하는, 거기에 더 심하게 되면은 위리안치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역모죄에 해당되는 네. 아주 고관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데 이제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 한 집에다 가두어두고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완전히 유폐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예. 이런 강상죄에 걸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위리안치라는 게 이렇게 집단 같은 걸 담으로 둘러싸는 건데 높이가 한 5m에서 9m까지 쌓았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빛을 못 보게 되는 거고요. 완전 빛이 차단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요즘 학교 학생들이 이제 반역죄와 강상죄에 대해서 예. 배우기도 하고 시험에도 좀 나오니까. 요즘 배워요. 네네, 훨씬 이거는- 좋아졌네요. 저희 그렇죠, 때보다. 이건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역사 교육이 조금 더 이제 실용화되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 심영환 작가 조선시대 가정폭력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막 벌어지고 이랬다면서요. 아, 이게 오늘 매번 그렇긴 하지만 네. 오늘 조금 더 속상한 이야기,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지금도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이 사료들을 좀 검토하면서 한번 나오면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겠는데 네. 남편의 아내의 구타 예. 또 그 구타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좀 빈번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예. 1896년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이 김대근이라는 자가 임소사라 김대근과 임소사가 이제 부부 관계였었는데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랑도 며느리가 사이 좋지 않고 남편과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약 20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네. 거기다 또 결정적으로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니까 뭐 아들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이다 결국은 구타 살을 당했던 사건도 하나 있고요. 예. 그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1898년에는 조금 극단적인 얘기인데 보부상이었었던 남편 최기수가 네. 이건 정말 아내를 이유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폭행을 해오다가 어허. 결국 이제 임신 7개월이 된 상태에서 또 때려 죽였던 아이고.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고 네. 고민이 들었던 게 이게 좀 많이 때린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부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살해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범죄학적 루트가 있는 건지 좀 그런 궁금증이 저도 좀 들어서 좀 묻고 네, 싶었어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들을 만든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도 않고 이 폭력 사례를 증언도 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 개입을 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까지 이어진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당연히 이제 범죄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죠.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다가 이것을 처음에는 견디지 못하는데 그다음에 좀 잘해주거든요. 아 그럼 나아지겠지, 안 그러겠지. 이러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려요. 아예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냥 당하게 되고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조선시대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선을 뒤흔들었던 가정폭력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대책은 없었던 건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정폭력의 원인, 가부장적 분위기.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부장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매우 좀 흥미로운 사건이기는 한데 네. 인조 반정 일어나고 나서 네. 유희춘이라는 인물이 개성 유수로 임명이 되게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어허. 그랬더니 아내였던 송덕봉이 네. 저 전라도 장흥에서 올라와 갖고 남편한테 첩 얻었다고 따귀를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을 따귀를 때려 갖고 이 사건이 당대 조선사회에서 엄청난 회자가 됐는데 어허. 송덕봉이 원체 센 인물이어 갖고 예. 왕도 어떻게 통제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가부장적. 조선 사회는 특히나 천원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은 남편이고 땅은 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됐고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가정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정폭력의 원인, 법적 제도 미비 때문이다. 심의원 작가, 앞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에도 조선시대에도 가정폭력 문제 심각했을 테고 이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인 방안은 당연히 있었고 네. 뭐 어느 사회에서 그것도 어찌됐건 유교 국가라는 게 남성 중심적이라고는 하지만 예. 가족 내에서의 구성원의 친화적 의리라는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었기 때문에 예. 법적인 보완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겠죠. 아하.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져 나가게 되는 건데 단적 뭐 예를 들면 내훈이라고 해서 뭐 이 어떤 유교적 사회에서 여성이 지녀야 될 태도 중에 하나의 교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남자가 폭력을 행사했었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아하. 식의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라든지 예, 예. 또 구조적인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집살이가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네. 여성이 시댁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최근에 와서 많이 좀 건드려지고 있는 주제긴 한데 시어머니에 의한 며느리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같은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외부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예. 얘기를 해도 당시에 문화라든지 구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고쳐지고 있는 상황, 여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 예. 근데 이제 김주 교수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앞서 우리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꼭 유교 때문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네. 서양에서도요. 네.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사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치 남성은 하늘 같은 존재이고 여성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네. 이렇게 되면서 중세에서의 그런 아주 비참한 여성들의 모습, 또 여성에 대한 권리나 투표권도 상당히 1930, 40년대 들어서야 주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꼭 우리 조선의 그 모습이 우리만의 뭐 다른 것이거나 유교의 특징이거나 이렇게 보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불교 네. 같은 경우도 그 비구와 비구니 같은 승려들인데도 네. 불구하고 아주 어린 비구한테 나이가 많이 먹은 여성 승려들이 인사를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석가모니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진행돼 왔어요. 네. 기독교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성들이 있고 네. 그래서 여성 성직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현대에서 와가지고 여성 성직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카톨릭에서도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과 달리 어허. 조선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그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유교 의식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됐고 어허. 특히나 이제 그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 상당히 많은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강력한 처벌로 네. 뭐 심하면 사형죄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어허. 남편이 아내를 처벌하는 때리는 데 있어서 예. 일상적으로 뭐 아주 심한 처벌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에 관장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주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폭력이 더 커져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점에서도요. 사실은 영국에서도 1960년대까지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경찰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는 엄지 손가락보다 굵지만 않은
회초리를 사용하면 처벌하지 아니, 않는다. 뭐 그런 게 지금 조선 사회에서는 예.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일상 일이었고요. 예. 어찌됐건 선생님의 말씀은 그 구조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름 특수성이 맞아요. 있었다라는 거. 예.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왕따 얘기가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왕따의 비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로 따지면 예. 내려갔다라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선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많이 남은 건 예. 조선이 더 심했던 사회라기보단 아하. 이런데 이제 예민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중심의 구조성을 너무 이념적으로 체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하. 말은 이제 양쪽을 서로 잘 대라고 하지만 예. 피해자를 보면 주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좀 네. 이 정도로 적당하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그러면 이 구조와 문화가 그렇게 일상적인 남성의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대단히 관용적으로 봐주고 여성이 남성에게 혹시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엄청난 그럼요. 일이 그거는 아까 됐었다. 그 강상죄에 해당이 되는 예, 거니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제도 문화적인 것을 떠나 그러면 이 개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그렇게 폭력을 자꾸 행사했던 어떤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종의 권위 의식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아하.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자신이 좀 못났는데 무언가 더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폭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아하. 조선 사회가 소수의 어떤 양반 중심이고 나머지 백성들이 대다수인데 네. 거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선 사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혼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얘기네요. 예, 그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예.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하나 단적 예를 들면 예. 그 가정 불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가정 폭력이라는 단어는 빨리 찾아봤자 1980년대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일제 강점기 때가 되든 구한말이 됐든 예. 심지어 1970년대까지도 대부분 다 가정 불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대할 적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이건 서로의 문제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실제로 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이라는 게 참 저도 이런 게 무서운 건데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거다라는 어떤 소유 의식, 맞아요. 예. 그리고 밖에서 티 안 나고 점잖하고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전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런 영역까지 들어가면 이제 또 어떤 범죄 심리학적인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사자성어로 당부드리는 두 분께 가장 힘든 시간이 왔는데요. 김준혁 교수님. 저는 자신불인이라고 예, 이게 이제 공자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자신불인. 예. 스스로가 참지를 못하면 뭐든지 불화가 생긴다. 아하.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 스스로가 참아내는 것들 그러면 가정이 화평하게 된다. 예. 네, 참을인자. 네. 네, 심영환 작가는요. 네, 참고로 사자성어는 주로 예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기 힘들다는 걸 그런 면이 말씀드리고 있죠. 싶고요. 저는 경물치지라는 말을 갖고 왔습니다. 정물치지. 사실은 뭐 성리학자들의 수양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태도인데 예. 가정폭력이란 문제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고 아하.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앞으로 더 잘 연구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도로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